뉴스라이브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8일째였던 어제 종료됐습니다.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 촉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범보수 결집이라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야권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맥락에서 누가 왔다 갔나 이런 얘기가 결국 관심사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면면이 주목을 받았죠. 활용점정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을 겁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급차 이송도 거부하던 장 대표가 이 당부의 단식을 멈춘 거 어제 뉴스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올 사람은 이제 다 온 것 같다. 결국 그러면 이제 끝내 농성장을 찾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단계 사태에서 촉발된 당무감사와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에게 뭘 하라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 반면에 전후 사정 따져가면서 하는 게 정치냐. 그래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방문은 했어야 한다. 엇갈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범보수 결집이 됐다지만 한 전 대표에 대해선 당내 온도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한편 여권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의 방문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면서 단식장을 찾을 방침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단식이 끝났죠.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셨으면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한번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단식 현장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병원을 가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쾌유되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문안을 가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홍익표 수석은 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끝난 단식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한 몸에 받던 조형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평가인데요. 전남 한평의 황금박쥐상 얘기입니다. 높이 2m가 넘는 이 박쥐상에 들어간 순금만 162kg이라고 합니다. 은 281kg을 포함해서 재료비만 28억이 들어갔는데 지난 2008년에 지어질 당시만 해도 이 낭비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한 금값, 은값 상승으로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된 셈이라는 거죠. 지난 19일 기준으로 금이 358억 원, 은이 12억여 원 합쳐서 371억 원의 가치를 지닌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8억에서 371억, 13배 이상 오른 건데 금값, 은값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죠. 지금은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낭비인 줄 알았는데 투자가 됐다. 원금 회수는 이미 됐고 이제 흑자만 나오는 기적의 유물이다. 추진한 담당자 승진시켜줘야 된다. 라는 재평가의 칭찬 일색입니다. 화제의 황금박쥐상은 천연기념물 황금박쥐가 한평에 집단 서식한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면서 전시 기간을 정해두고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연중 상시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화제의 조형물 얘기해봤고요. 연예계로 가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최근 근황이 전해져서 화제입니다. 한 매체가 전한 지난 21일 그저께의 모습인데요. 당시에도 영하 12도 추운 날씨였죠. 서울의 한 학원 앞에서 박나래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막걸리 양조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됐다.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고 박나래 씨 측은 전했습니다. 사실상 매니저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지인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얘기를 대신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적 공방 같은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조용히 두 사람은 귀가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다루고 있지만 방송활동 중단 이후의 모습은 그간 저희가 참 보기 힘들었죠. 이틀 전의 모습, 가장 최근에 포착된
박나래 씨의 근황 이야기 화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연예인으로선 역대 최고의 규모인데 이 모친이 설립한 법인, 과거 주소지가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알려져 있죠. 이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차씨 측이 불복해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고 소속사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의혹과 함께 국민 MC 유재석 씨의 사례가 역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거리 없이 깔끔했던 지난 세무조사 얘기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기준 경비율 신고로 100억을 벌면 무려 41억을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통상 하는 방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이 세무조사에서 깨끗했던 이유는 애초에 그런 비용을 안 잡은 거예요. 기준 경비율 8.8%만 넣었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훨씬 많아도 이를 포기했으니까 조사할 게 없었던 거죠.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았나. 세금을 더 내면서 신뢰를 택했다. 유명인이 누리는 것과 감수해야 할 것. 세금 키워드를 두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이야기였습니다. 자, 유명세, 스포츠 종목의 상징성으로 말하면 가히 황제라고 할 만한 두 사람이죠. 만났습니다. 드디어 성사된 정상회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피겨 여제와 배구 여제, 이름도 비슷합니다. 김연아, 김연경 두 연느의 만남이 유튜브로 성사됐습니다. 특히 김연아 선수는 평소에 방송 출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팬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서로 반전의 일상을 공개한 두 여제입니다. 뭐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뭘 살고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할 때는 진짜 내가 운동을 은퇴라면 안 안 해야지라는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좀 그걸 실천을 하고 아예 안 해? 아예 안 해? 아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야식도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다음에 술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못 마셨던 걸 이제 다 퍼 마시고 이제 야식을 먹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 했는데 골지혈증 그다음 간 수치 높아지고 그전에는 아예 아예 없으셨나요? 없다가 아예 없다가 단기계 같네. 많이 드셨다. 너무 놀았나 봐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고지혈증이 올 정도로 원 없이 야식과 술을 즐겼다는 은퇴 후의 일상이 반전이었죠.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인데 서로 또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인이 유명한 브랜드나 이렇게 가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우리 맨날 뭐 스포츠 브랜드 뭐 있잖아. 이제 완전 다른 쪽인 거니까 완전 진짜 너무 멋있어. 점프력이 엄청 좋으시잖아요. 보면서 뭐 피겨가 저분들이 피겨를 하면 점프를 엄청 잘 뛰시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피겨의 그 체형이 있을 텐데 사실 192가 피겨를 하면 멋있을 것 같긴 해. 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보니까 또 그 또래의 여느 여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더라. 친근감에 팬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화제의 만남이 성사된 이야기까지 저희가 전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현재 기획예산처의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창이죠. 현장의 영상을 잠시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냐 전형이라는 것들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후보자는 주변에 가짜냐 전형으로 입학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후 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자녀 전역으로 신청을 했던 것은 차남이었는데 차남과 장남을 저희가 잠깐 혼선을 빚었던 것뿐이고요. 차남은 연세대학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들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고 그건 공개된 규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위선양자 맞아요? 연세대 양심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의원님, 시아버지가 국위선양자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그 기준은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국위선양한 사람입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까지 수천 명의 국회의원들 아들들 다 들어갔대요. 근데 양심적으로 답변해보세요. 그럼요. 국위선양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원님 그 기준은 국위선양자가 맞냐니까요. 제가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 학교가 만든 규정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해야 돼. 나는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은 겁니다. 이혜원 후보자, 전혀 연세대학교에 정상적으로 입학해야 돼. 사회 기여자의 자리를 이혜원 후보자의 장남이 뺏은 거라고요. 전혀 강탈한 겁니다. 강탈. 의원님 말도 안 되는
때문에 그런 훈장을 가지고 국위선양제라는 논리를 만들었겠죠. 이게 김태호 집안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자, 정리하십시오. 최현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의원님 그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아니라는 의원님 것을 설명할 질의해 주시기 수 있는 바랍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자, 아니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